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영국의 여왕님 엘리자베스 여왕님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제가 그분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2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해방이 되자 기쁜 거지만은 한국말을 몰라서 교실에서 한 시간도 한국말을 배운 일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러 여기저기 강습회를 뛰어다녔어요. 그때 강사로 계시던 분들은 조선어학회에 계시는 국문학자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옥고를 치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뛰어다니면서 이거 하고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여기서 한국 학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도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용해요. 근데 그 당시도 해방 직후에는 문교부에서 나오는 책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들이 책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때 저는 주로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약점은 교실에서 한 시간도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1959년에 여의도의 콘서트 거기서 제가 유학을 왔어요. 그때 유학 온 이유는 문교부가 한국에 있는 4대 부속 사범대학 교수님들 13분하고 교육 관계자들하고 저는 국민학교 선생으로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지 피바디 칼리지 포 티처스 내슈빌에 있어요. 테니스 내슈빌에 있는데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으로 59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학교에 민주주의적인 경영, 또 교육 시설, 또 교육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 안 됐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건데도 놀랐어요. 가령 우리들은 화장실에서 나오면 손을 씻어요 그러죠.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나오면은 물이 있고 소프가 있고 페이퍼타올이 있어요. 그럼 지나오다가 싫어도 그걸 가정을 밟아야 돼요. 그렇게 애들을 단련시켰는데 우리는 깨끗이 씻어요라는 말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참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가서 정말 잘해야겠다. 졸업식 다음날 한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의무연한이 없었지만은 제 마음대로 의무연한을 정해서 4년 동안 일하고 1964년에 이번에는 자비로 왔어요. 맨 처음에 국비로 오니까 성적도 걱정이고 걱정투성이에요. 공부보다도.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롭게 공부해보자 그래서 64년에 미국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이후 뉴욕은 활기찬 도시예요. 제게는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일할 때 그런 활기 있는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둘째는 한국 이민들이 많아요. 이민들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연구를 하는데 알맞는 데다.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한국 학교를 세워보면 어떨까,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언제든지 그래요. 하얀 눈밭에 내 발자국을 남기는 게 소원이에요. 재밌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은 한국 학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왔어요. 그런데 정작 석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한국에서 학장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는 걱정이 됐어요. 그걸 어기게 돼서 학장 선생님하고 약속은 여기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하기로, 이렇게 거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요. 선생님, 여기 머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될까요? 한국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서 한국 학교를 세우는 거나 여기서 대학을 대학생을 가르치는 거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나는 사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승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67년서부터 뉴욕 한인교회 처음으로 한글 교실, 이름이 그래요. 한글 교실이라는 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일을 하는데 기쁘기는 기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평이 차츰차츰 쌓이는 거예요. 무슨 불평? 첫째는 시간이 짧다. 예배 시간만 가르치니까 시간이 짧지요. 또 하나는 왜 한국어만 가르쳐? 한국 문화를 가르치지 왜 한국어만 가르쳐? 이것이 또 문제였었어요. 또 하나는 거기서 배우는데 애들이 정말로 우리가 학교다운 학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들으신 장로님 세 분이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가 학교 교사를 정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학교를 해봐라 그러셨어요. 그게 73년 5월 5일에 개교한 뉴욕 한국학교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부모님들께 얘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교육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은 옳다, 그러다, 잘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육 실습을 10년은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게 되면은 사과를 하고 계속하게 되면 계속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43년이 됐어요. 금년에 43년이 됐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36년 동안 교장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사람들이 교장실이 어디예요? 교장실이 있으면은 교실을 쓰죠. 제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전부 여기서들 학교를 빌려 쓰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자꾸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겠어요? 서로 불편하니까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네 일을 잘못하면은 학교 경영도 잘하는 게 못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장을 줬습니다. 뭐라는 훈장? You are the best tenants. 그게 저한테는 훈장이었어요. 거기서 36년을 거기서 있다가 그 학교가 대안학교? 한국에서 말하는 대안학교가 돼서 각 층이 다 다른 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쓰던 2층은
토요일도 일한대요.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옆에 세르진 아이엔텍 저기 아카데미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어떠냐?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와서 한 일은 제일 큰 일이 뉴욕 한국학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금세 여기서 지금은 달라졌대요. 근데 그때 받은 BS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학교 일을 하면서 해서 5년 동안에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락스라는 걸 하나 구성을 했는데 그거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예요. 제 생각이 이래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있다. 뉴욕 한국학교 하나 그런 힘보다 온 한국학교 다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그게 힘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혼자서 10발자국 앞으로 가는 것보다 10명이 손잡고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는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마중물이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수도가 아니고 펌프였어요. 근데 각 가정에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펌프가 쉬고 있다가 가서 물을 내려도 안 나와요. 그때는 한 주걱에 물을 갖다 부으면은 그때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중물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동부에 있는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교사 연수회를 하자. 그게 저희 학교 10주년 기념일 날이었었어요.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한 2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체로 다 각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큰 단체를 하나 하면 어떻겠느냐. 연장회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과는 그러면은 교육관님하고 의논해서 워싱턴 DC에서 내년에 첫 번 회의를 가자. 그게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한인학교 협의회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름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한국학교인데 올해 34회가 있어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지금 한국학교가 전국에 1000학교가 넘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커다란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황이 어떠냐? 한국학교가 자꾸 달라져요. 이 세상이 변하잖아요. 한국학교 학생도 달라지고 선생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2세들은 거의 없었는데 요새들은 1.5세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학생들 국적이 너무너무 달라요. 많아요. 나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동경에 가서 살다가 여기 왔다든지 모두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끼리끼리 모여서 산다 그래서 까치는 누구하고만 노나 까치는 까치끼리만 놀지 그것이 말 안 오는 한국학교의 모토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인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는 아이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은 세계를 향해서 한국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을 가르치고 여기 와서 50년을 가르쳤어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없어요. 나는 결과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70년 동안 애들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준 건 어린이들의 순수한 예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어린이들 노래 부르겠어요? 자, 어디 가시겠어요? 다. 자. 산에 산에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진달래꽃 아름다다 펼쳐옵니다. 꽃 뿌리면 고맙다. 네, 고마워. 네, 고맙다. 네. 나에게 공공외교란 공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공공외교도 보이지 않으면서 나라의 외교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